팔매트형이란 아래 그림처럼 가지를 철조망처럼 양팔로 펼친 수행입니다. 여기처럼 단순 팔매트형이라면 서 있는 건 주관이고 양팔로 펼쳐진 가지는 주지가 되겠지만, 여기 사진처럼 주관을 잘라서 Y자로 주지를 내고 그 주지에서 양팔로 펼친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부주지가 되겠죠. 주지이든 부주지든 양팔로 펼친 가지를 여기서는 혼돈을 줄이기 위해 양팔가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래 사진처럼 삼지 또는 사지형의 개심형을 키웠습니다. 완전 자연형은 아니지만 나무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금은 관리상 Y자 형태로 이지형으로 벌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를 계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친 줄에다 묶어서 겹치는 가지도 없애고 빈 공간도 두지 않고 정말 계획적으로 가지를 배치하는 이 수형이 관리상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수형의 같은 점은 같은 개심형으로 안쪽으로 햇빛이 들어가는 구조이지만 가지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점은 다르니 각각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심 자연형 수형도 전정을 할 때 가지를 의도적으로 배치 유도하기는 하나 그래도 나무 본래의 자람 형태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래도 겹치는 가지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햇빛을 고루 받지 못해 과일이 균일하게 크지는 않죠. 또 처음부터 제 맘대로 자라는 가지를 공간으로 배치하다 보니 전정이나 적과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있어야 관리를 하니 면적당 심는 그루스도 적습니다. 반면에 이 팔레트형은 처음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파이프를 설치하고 거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메어서 자라는 주지나 부주지를 그 틀에 메어 키우니 설치비나 가지 유도에는 경비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전정도 더 쉽고 적화나 적과, 봉지 씌우기, 심지어 농약 쳐도 가지 골고루 묻으니 어느 하나 더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겹치는 가지가 적다 보니 과일이 골고루 익고 굵어지니 상품성도 더 좋습니다. 물론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상단부와 하단부의 과일 익는 시기도 굵기도 차이는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바로 이 자리에 처음 농장 개설할 때는 삼지 개심형으로 두 그루 심었는데 이렇게 Y자 8m를 키우니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손 경감 때문이 아니고 한 그루 더 심어 복숭아 맛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 두 그루 키울 때보다는 정말 전정도 적과에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 무엇보다 초보라도 쉽게 전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더군요. 배나무는 심을 데가 없어 밭두개 두 그루 심었는데 이건 Y자가 아닌 단순 8m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8m 장점, 그 중에서도 관리가 쉽다 보니 이렇게 키우는 과수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얘기 꺼내는 자체가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에 정착된 수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농가 중에서 반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양팔로 벌린 가지가 자꾸 약해진다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주지에서 나온 양팔 가지를 그냥 줄에다가 붙잡아 매면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므로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양팔 가지를 수평으로 줄에 매달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옵니다. 유목기 때 양팔 가지를 의도적으로 배치한다고 하지만 농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가 고르게 자라는 건 아니죠. 특히 우리는 일찍 수형을 마무리 지으려고 가운데 주지부터 빼어 올리니 양쪽 가지가 연약하게 자란 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2단이나 3단 정도만 첫해 키우도록 주지를 잘라 그 양분과 에너지를 양팔에다 쏟아야 하는데 주지부터 키우고 가지를 벌리다 보니 약한 양팔 가지의 성장세가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가운데 주지보다 더 굵거나 필요 이상 굵은 양팔 가지는 없지만 어떤 것은 너무 허약합니다. 지금 이 우리 복숭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위로 자라는 주지의 윗부분을 절단하고 위로의 자람은 적게, 옆으로의 자람은 왕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옆가지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바로 양팔 가지 끝을 위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것도 가지가 굵고 자람새가 좋은 가지는 위로 덜 들고 약한 가지는 약할수록 더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다른 가지들보다 허약한 가지는 줄의 맨곳을 풀고 가급적 위로 세워줘야 합니다. 양팔가지의 끝을 들어주되 양팔가지의 굵기 등 세력에 따라 끝을 들어주는 정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다른 가지들보다 비교적 튼튼한 가지는 올해는 들어주지 않거나 살짝 들어주고 허약한 가지는 허약한 만큼 다른 가지들보다 가지 끝을 더 들어줘야 합니다. 가지를 세울수록 더 잘 큰다는 원리는 나무의 자람이 이룬 중 가장 첫 번째 특성입니다. 가지를 눕힐수록 생식 생장으로 세울수록 영양 생장에 더 몰두합니다. 어떤 수형으로 키우든 키워야 할 가지는 끝을 들어줘야 합니다. 어쩌면 누구나 아는 원리입니다. 원리는 원리대로 따라 놀고 어디에나 적용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지식이 됩니다. 양팔 가지의 세력이 비슷하더라도 끝은 들어줘야 합니다. 양분 흐름이 원활해져 그 가지 세력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붙은 결과지에도 양분을 제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가지 끝 들어주기와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 외에 해야 할 일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열매 달기입니다. 아주 허약한 양팔 가지는 올해 과일을 달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어느 양팔 가지나 가지 끝에는 과일을 다는 분 없을 겁니다. 이건 삼지 자연형에서도 주지나 부주지 끝은 과일을 따는 경우 적을 겁니다. 보통은 주지나 세력을 유지해야 할 부주지 끝은 과일을 달지 않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린 여러 양팔 가지 중 특히 세력이 왕성한 가지는 올해만큼은 가지 끝에도 열매를 달 예정입니다. 양팔 가지의 세력을 고르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가지나 열매를 단 가지와 달지 않은 가지의 성장 정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열매는 엄청나게 양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나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복숭아, 새나무, 양팔 가지 세력을 고르게 하고 특히 허약한 가지 구제해주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사과 구요토리 재배, 그 본고장의 구요토리 재배를 이러한 모형을 표준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그대로 키우면 틀림없이 여기에 표시한 축지는 더 굵고 크게 자랍니다. 실제로 그 점을 호소하는 과원도 많습니다. 우리는 몇 폭이 안 되는 나무이지만 몸체 전체를 수평이 아닌 살짝 위로 키우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가지를 세우면 더 잘 자란다는 직립우세성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